어느 순간부터였을까요? 예전에는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부부 사이의 밤이 어느 날부터인가 약속처럼 사라져버린 시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서로 미워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먼저 손이 가지 않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로 대화를 끝내고 아내는 괜히 상처받은 마음을 애써 숨긴 채 등을 돌립니다. 더 서운한 건 그게 단순히 섹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나를 여전히 여자로 보고 있는지, 아직도 원하는 존재인지 그 확인이 점점 어려워졌다는 감각 말이죠. 많은 아내들이 이쯤에서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런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런가, 살이 쪄서 그런가. 하지만 진료실과 상담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부부를 지켜본 결과 이 문제의 핵심은 매력의 소실이 아니라 유혹 방식의 정체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 통하던 방식이 지금도 그대로 통할 거라고 믿는 순간부터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자의 욕구가 줄어든다는 말은 반만 맞습니다. 형태만 바뀌었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직설적인 신호에는 반응하지 않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남편이 당신을 원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원하도록 자극받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중년 남성은 여전히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그걸 꺼내는 스위치가 달라졌습니다. 젊을 때처럼 몸으로 밀어붙이거나 말로 노골적으로 던지는 방식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더 조용해지고 아내는 더 외로워집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이 지점에서 많은 아내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기입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다들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며 감정을 접어버립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애써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더 꾸미고 더 다가가고 더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번째 선택이 상황을 더 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는 순간 유혹은 노력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노력은 긴장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긴장은 욕망과 가장 먼 감정입니다. 사실 중년의 유혹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노출이 아니라 분위기이고 적극성이 아니라 여백이며 행위가 아니라 예감입니다. 남편을 침대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머릿속에서 먼저 침대가 떠오르게 만드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애써도 공허해집니다. 반대로 이 원리만 제대로 알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남편 쪽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남편을 설득하는 법도 아니고 부탁하는 법도 아닙니다. 왜 요즘 안 해? 같은 말로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런 말은 이미 너무 많이 해봤고 효과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신호, 만지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류, 설명하지 않아도 흔들리는 감정을 다룰 겁니다. 이건 기술이면서 동시에 관점의 전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자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달라지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달라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남편을 유혹하기 위해 뭔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덜 해야 하는지가 또렷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의 방향은 아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유혹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사용하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의외로 몸이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은 어때? 요즘 왜 이렇게 관심이 없어? 나 아직 여자잖아. 이런 말들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남자에게 이 말들이 더 이상 유혹이 아니라 부담의 신호로 들린다는 데 있습니다. 남자는 요청을 받는 순간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판단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쪽으로 뇌가 전환되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이 시작되는 순간 욕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젊을 때는 말이 불씨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남성에게 말은 종종 브레이크가 됩니다. 특히 관계 이야기를 꺼내는 말, 감정을 설명하려는 말, 서운함을 정리하려는 말들은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만 유혹의 언어는 아닙니다. 유혹은 설득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여지는 줄어들고 여지가 줄어들수록 남편의 상상은 멈춥니다. 남자는 상상할 틈이 없을 때 가장 무덤덤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하나 필요합니다. 유혹하려는 순간부터 말을 줄이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아예 대화를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평소처럼 다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었을 상황에서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갑니다. 남편이 말을 던졌을 때도 평소보다 짧게 대답합니다. 이유를 덧붙이지 않고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무시가 아니라 의도적인 여백입니다. 이 여백이 쌓이기 시작하면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말수가 줄었을 뿐인데 남편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대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설명이 줄어든 것뿐인데도 남편은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대상보다 완전히 이해했다고 느끼는 대상에게 더 빨리 흥미를 잃습니다. 아내가 모든 감정을 다 말해주고 모든 상태를 다 공유해버리는 순간 남편은 더 이상 추측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추측이 사라지면 상상도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혹의 첫 단계는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특히 섹스와 관련된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할까? 라는 말 대신 평소보다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 것. 괜히 스킨십을 시도하지 않고 시선만 잠깐 두었다가 거두는 것. 남편은 이때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마음속에서 하게 됩니다. 왜 오늘은 이러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바로 유혹의 시작입니다. 남편의 욕구는 자극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궁금증에서 깨어납니다. 중년의 유혹은 소리를 낮출수록 강해집니다. 말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 남편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되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표정은 있지만 해석은 맡기고 분위기는 있지만 결론은 주지 않는 상태. 이 상태에서 남편은 다시 아내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알고 싶어지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단계에서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아무 말도 안 하면 더 멀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말을 줄인 순간부터 관계의 중심이 다시 남편 쪽으로 이동합니다. 남편이 먼저 느끼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유혹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상대가 손을 내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입을 닫는 아주 단순한 선택에서 출발합니다. 말을 줄이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에서 많은 아내들이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바로 거울 앞에 서서 몸부터 점검하는 겁니다. 살이 쪘나 라인이 망가졌나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혹을 몸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남편을 다시 흔드는 요소는 생각보다 몸의 크기나 굴곡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편의 시선을 오래 붙잡는 건 몸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젊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몸이 메시지를 대신 전달해 줬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지된 몸은 점점 배경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옵니다. 컵을 집는 속도, 소파에 앉을 때의 자세, 부엌에서 돌아서는 타이밍. 이런 사소한 동작들이 남편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뇌는 무의식적으로 신호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빠른 동작은 생활의 일부로 처리되지만 느린 동작은 의미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유혹의 방향은 몸매 관리가 아니라 리듬 관리로 바뀌어야 합니다. 일부러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반박자만 늦추는 겁니다. 급하게 움직이던 습관을 조금만 풀어줍니다. 물건을 집을 때 바로 집지 않고 손을 잠깐 머뭅니다. 일어서기 전 숨을 한번 고르고 일어납니다. 이런 동작 하나하나가 남편에게는 설명되지 않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다라는 느낌 말이죠. 이때 중요한 건 유혹하려는 티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일부러 예쁜 척, 섹시한 척을 하면 그 순간부터 동작은 연기가 됩니다. 남편은 그걸 본능적으로 알아챕니다. 대신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움직임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자연스러운 순간에 가장 관능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남편은 이걸 의식적으로 분석하지 않지만 몸은 반응합니다. 특히 중년 남성은 시각보다 리듬과 온도에 민감해집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자극보다는 부드럽고 느린 흐름에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내의 움직임이 조급하지 않을수록 남편의 시선은 더 오래 머뭅니다. 무언가를 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건 이 나이대 남성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움직임에는 항상 끝을 남겨야 합니다. 동작을 끝까지 완성하지 않는 겁니다. 기대다가 완전히 기대지 않고 앉았다가 금방 다시 일어나고 지나가다 스치듯 멈췄다가 다시 움직입니다. 이 미완성의 느낌이 남편의 머릿속에 남습니다. 완결된 동작은 기억에서 빨리 사라지지만 끝나지 않은 장면은 계속 반복 재생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사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항상 사소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끼게 만드는 힘은 이런 작은 변화에서 나옵니다. 몸을 드러내지 않아도, 만지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남편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길어지고 질문이 늘고 이유 없는 접촉이 다시 생깁니다. 중년의 유혹은 몸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몸이 남긴 여운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움직임의 온도를 실어두면 남편은 그 온기를 따라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는 이미 유혹을 시작한 상태가 됩니다. 움직임의 리듬이 달라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집안에서 아내가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많은 중년 부부를 보면 아내는 하루 대부분을 생활 담당자로 존재합니다. 밥하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챙기는 사람. 이 역할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역할이 하루 종일 이어지는 순간 남편의 뇌에서는 아내가 점점 여자이기 이전의 사람으로 저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여자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매력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아내가 집안에서 여자로 존재하는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아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밖에서는 누구나 사회적인 얼굴을 하고 삽니다. 집은 유일하게 역할이 풀리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여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집은 점점 무성적인 공간으로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큰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달라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큰 변화는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 뿐입니다. 중요한 건 하루 중 딱 한 구간입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20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집안일을 멈추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역할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여자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꼭 뭘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누워 있어도 되고 차를 마셔도 되고 창밖을 보고 있어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생활의 흔적을 잠시 지우는 것입니다. 앞치마를 벗고 급한 말투를 내려놓고 해야 할 일 목록에서 잠시 빠져나옵니다. 이 상태가 되면 몸의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동작이 느려지고 시선이 느슨해집니다. 이 느슨함이 바로 유혹의 기초입니다. 남편은 이 변화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낍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다라는 감각 말이죠. 그리고 이 감각은 의외로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쉽게 끌리는 순간은 이해가 안 되는 변화를 마주했을 때입니다.
아내가 갑자기 달라진 옷을 입었기 때문도 아니고 화장을 진하게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가 달라졌을 뿐인데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 남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머뭅니다. 이때 많은 아내들이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겁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거나 뭔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그게 바로 중년 이후의 가장 강력한 유혹의 형태입니다. 바쁘지 않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분위기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전달됩니다. 집안에서 여자로 존재하는 시간은 남편을 자극하기 위한 연출이 아닙니다. 이건 먼저 자기 자신을 다시 여자로 인식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내가 스스로를 그렇게 대하는 순간부터 남편의 태도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수가 늘거나 괜히 근처를 맴돌거나 별일 아닌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관심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년의 유혹은 갑자기 침실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엌에서도 아니고 소파에서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앞선 지점, 아내가 집 안에서 어떤 존재로 머무르고 있는지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하루에 단 30분, 여자로 존재하는 시간만 지켜도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남편에게 전달됩니다. 집안에서 여자로 존재하는 시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남편과의 거리도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아내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것 같으면 그걸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손을 먼저 잡고, 먼저 기대고, 먼저 만져봅니다. 예전 같으면 이게 자연스러웠겠지만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 먼저 손떼기가 의외로 흐름을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확인하려는 순간 유혹은 다시 시험이 됩니다. 중년 남성에게 먼저 만져진다는 건 자극이 아니라 신호를 요구받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반응해야 할 것 같고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몸이 굳어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피로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혹의 핵심은 먼저 만지는 게 아니라 만질 것처럼 행동하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손을 뻗되 닿지 않고 몸을 기울이되 기대지 않고 스칠 듯 말 듯 지나가는 겁니다. 일부러 애매하게 남깁니다. 남편의 몸에 직접 신호를 주는 게 아니라 남편의 기대감을 건드리는 겁니다. 기대감은 접촉보다 훨씬 오래 남습니다. 한 번 닿았다가 끝나는 손길보다 닿을 것 같다가 멈춘 순간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이건 남자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자연스러움입니다. 일부러 계산된 행동처럼 보이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유혹은 아주 일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파 옆에 앉을 때, 리모컨을 건네줄 때, 지나가다 옷자락이 스칠 때, 이때 일부러 피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잡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박자 늦게 물러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편의 몸은 이미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지점에서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굴다가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어쩌나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혹은 즉각적인 결과를 목표로 하면 실패합니다. 중요한 건 그날 밤이 아니라 남편의 몸에 남는 잔상입니다. 오늘 닿지 않은 손길은 밤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남편은 그때가 되어서야 아내의 행동을 다시 떠올립니다. 여기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애매한 행동 뒤에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아까 일부러 그런 거야 같은 말은 모든 흐름을 무너뜨립니다. 유혹은 해석의 여지를 남길 때 힘을 가집니다. 설명이 붙는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상황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나가는 태도가 오히려 남편을 더 흔듭니다. 중년의 유혹은 몸으로 밀어붙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쪽이 주도권을 잡습니다. 먼저 만지지 않는다는 건 거절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남편이 언제 닿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남편의 관심은 점점 아내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결국 유혹은 손끝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손끝 바로 앞에서 멈춘 순간에 완성됩니다.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게 남는 겁니다. 이 여운이 쌓이기 시작하면 남편은 더 이상 기다리는 쪽이 아니라 먼저 움직이고 싶어지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먼저 만지지 않는 법을 익히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조심해야 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섹스라는 단어를 꺼내는 순간입니다. 분위기가 조금 살아난 것 같고 남편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지면 아내는 안심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무심코 말합니다. 요즘 좀 괜찮지 않아? 오늘은 어때? 하지만 이 한마디가 그동안 쌓아온 흐름을 한 번에 일상으로 되돌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를 말로 꺼내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일정이 됩니다. 중년의 남자에게 섹스는 생각보다 민감한 주제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말로 꺼내진 섹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평가의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남편은 갑자기 몸이 아니라 머리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개입하는 순간 욕구는 뒤로 물러납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니라 여운 관리입니다. 말로 방향을 정하지 않고 행동으로 결론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분위기는 만들되 마무리는 하지 않습니다. 웃다가 이유 없이 웃음을 거두고 가까워졌다가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뜹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다는 상태가 됩니다. 이 애매함이 바로 유혹의 연료입니다. 여운은 밤에만 남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낮이나 저녁에 남긴 여운이 밤에 더 크게 작용합니다. 괜히 남편의 머릿속에서 장면이 반복 재생됩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 혼자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아내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대도 확인도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상대의 반응을 체크하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이 지점에서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만 두면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건 아닐까, 계속 떠보기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년의 관계에서는 바로 이 여운이 쌓여야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오히려 남편은 뒤로 물러납니다. 반대로 결론을 미뤄둘수록 남편 쪽에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은 커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여운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패턴이 되고 패턴은 금방 읽힙니다. 유혹은 반복이 아니라 변주입니다. 어떤 날은 여운을 남기고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흘려보냅니다. 이 예측 불가능성이 남편의 긴장을 유지시킵니다. 늘 다음을 알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욕망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중년의 유혹에서 가장 강한 무기는 적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끝내지 않는 태도입니다. 시작만 있고 마침표가 없는 상황. 남편은 그 마침표를 스스로 찍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유혹의 주도권은 이미 아내 쪽에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느낍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하나?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뭔가를 더하라는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덜 하라는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중년 이후의 유혹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불필요한 행동을 걷어낸 뒤 남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의 핵심은 바로 편안함 속에 남아있는 긴장감입니다. 젊을 때의 유혹은 긴장이 전부였습니다. 떨리고 조급하고 빨리 확인하고 싶은 감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긴장은 금방 피로로 바뀝니다. 대신 남편을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건 이상하리만큼 편안한데 평소와는 다른 상태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한데 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순간, 바로 그 지점에서 남자의 본능은 다시 깨어납니다. 이 편안함은 무심함과 다릅니다. 무심함은 관심이 사라진 상태지만 여기서 말하는 편안함은 요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운함을 꺼내지 않고 반응을 재촉하지 않고 결과를 기대하지 않는 태도. 이 태도가 만들어내는 여유는 남편에게 강한 대비 효과를 줍니다. 평소에는
늘 뭔가를 요구받는 느낌 속에 살던 남편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아내를 마주하는 순간 오히려 스스로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중년 남성의 욕망은 자극보다 안전한 긴장에서 살아납니다. 거절당할까봐 불안하지 않고 실패할까봐 부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욕구가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잔소리가 없는 날, 요구가 없는 날, 설명이 없는 날에 남편의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내가 조용히 옆에 앉아 있는데도 괜히 신경이 쓰이고 이유 없이 말을 걸고 싶어지는 순간 이미 분위기는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내가 해야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쓰지도 말고 성과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로 존재하면 됩니다. 편안한 얼굴, 급하지 않은 움직임, 기대하지 않는 태도. 이 세 가지가 겹칠 때 남편의 머릿속에서는 오히려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오늘은 이렇지? 왜 나를 재촉하지 않지? 이 질문은 불안이 아니라 끌림으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유혹이 남편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방식은 아내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반응에 따라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리듬을 지키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오래갑니다. 잠깐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의 온도를 다시 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년의 유혹은 남편을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조급하게 다루지 않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편안하지만 느슨하지 않은 상태, 조용하지만 긴장이 살아있는 상태. 이 균형이 만들어지는 순간 남편은 다시 아내를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로 확인하지 않아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더 강해질 수 있는 유혹의 힘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혹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부부 사이의 끌림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매력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유혹의 방향이 예전 그대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젊을 때 통하던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했고 그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순간 스스로를 탓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6가지를 하나로 묶어보면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더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다르게 존재하라는 이야기였다는 점입니다. 말을 줄이고 움직임의 온도를 싣고 집안에서 여자로 머무는 시간을 만들고 먼저 만지지 않고 여운을 남기고 섹스를 말로 꺼내지 않고 편안함 속에 긴장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건 남편을 조종하거나 시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조급하게 다루지 않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중년의 관계는 속도를 늦출수록 깊어지고 설명을 줄일수록 살아납니다. 그걸 이해하는 순간 아내는 더 이상 상처받는 쪽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쪽이 됩니다. 많은 아내들이 묻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끝내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예전 방식의 사고입니다. 반응을 확인하려는 순간 유혹은 다시 욕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과를 통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대신 분위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분위기는 억지로 만들 수 없지만 충분히 지켜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남편은 스스로 움직일 여지를 얻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섹스는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여유 있었는지, 누가 더 조급하지 않았는지의 문제입니다. 여유는 나이 들수록 강력한 매력이 됩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힘입니다. 아내가 그 힘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는 다시 긴장과 설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지금의 관계를 돌아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자극하지 않고 그렇다고 외면하지도 않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나이 든 여자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 달라진 방식을 받아들이는 순간 유혹은 다시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계는 끝난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옮겨간 것일 뿐이니까요.